안녕하십니까, 건사호입니다. 자, 오늘은 오디스 리뷰로 이 2웨이 북셀프 큐 어쿠스틱 5020과 3웨이 괴짝형 와피데일 린톤 85주년 헤리티지 스피커 두 종을 서로 비교함으로써 과연 인문기에서 선택할 수 있는 스피커가 2웨이 스피커 북셀프 모델만 있을 것이냐, 아니면 조금 투자해서 와피데일 85주년과 같은 3웨이 방식의 스피커를 구입하는 게 더 나을 것이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면에 있는 큐 어쿠스틱 5020은 출시가 120만원대로 나와 있는 가장 최신형 스피커입니다. 마찬가지 우퍼나 트위터나 인클로저의 설계 방식이나 또 네트워크 구성에 있어서 현대적인 소리와 더불어서 가장 하이테크닉적인 기술들이 많이 접목되어져서 만들어진 콤팩트형 북셀프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자, 뒤쪽에 있는 이 3웨이 방식의 괴짝 스피커는 85주년 린톤 스피커입니다. 1인치 트위터, 5인치 미드 우퍼, 그리고 8인치 서브 우퍼를 바탕으로 한 3웨이 방식입니다. 2웨이와 3웨이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큐 어쿠스틱 5020처럼 우퍼 하나와 트위터 하나를 이용해서 고음은 트위터에서 전담하고 미드 영역과 우퍼, 서브 우퍼 부분을 이 5인치 유닛 하나로, 우퍼 유닛 하나로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안쪽의 네트워크 크로스오버 주파수는 이 두 유닛 중간에 크로스오버를 잡고 고음과 저음, 중저음을 분담시켜서 구동시키는 방식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트워크 필터나 또는 그 방식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면서도 깔끔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하지만 린톤 85주년처럼 트위터, 미드 우퍼, 서브 우퍼 같이 3A로 만들면 이 중간중간에 커팅해야 되는 크로스오버 주파수 대역이 벌써 2개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1웨이, 2웨이, 3웨이 방식의 유닛 구성과 네트워크를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 네트워크가 고역과 중역의 크로스오버 주파수, 그리고 미드와 서브우퍼의 크로스오버 주파수를 잘 매끄럽게 연결시켜서 마치 하나의 소리로 나오게끔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겠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3웨이 스피커 같은 경우는 그 브랜드사의 레퍼런스급이나 또는 중국기에서도 좀 상급으로 올라갈수록 3웨이 방식을 채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3웨이 방식에서 각각의 고음, 중음, 저음의 유닛 개수, 우퍼 개수 또는 유닛 개수가 많아질수록 3웨이 3스피커부터 시작해서 3웨이 4스피커, 5스피커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상태에서 네트워크 필터를 하나 더 추가함으로써 고역 부분에서도 초고음역과 그냥 고역을 분리시키면 4웨이도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린톤 85주년은 3웨이 3스피커 제품이 되겠고요. 큐어쿠스틱 5020은 2웨이 2스피커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웨이와 3웨이의 장단점을 살펴보기 전에 완전 구조적인 이야기를 해봤는데, 원론적으로 따지고 보면 2웨이보다는 3웨이 스피커가 훨씬 더 성능적으로 우위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안에 있는 네트워크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에 따라서 3웨이, 3웨이 스피커가 어쩌면 2웨이, 잘 만들어진 2웨이 스피커보다 못한 소리를 낼 수도 있고, 네트워크 튜닝을 잘 함으로써 비슷한 가격대의 두 스피커가 존재한다면 2웨이보다 3웨이가 더 소리가 잘 날 수도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현재 린톤 같은 경우는 정가
190만 원대를 형성하고 있죠. 실구매가는 제가 알기로 한 160만 원대로 구입할 수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나온 지가 좀 됐으니까. 큐 어쿠스틱 5020도 만약에 최근에 나왔지만 약간의 필드 테스트가 진행되고 사람들한테 매물들이 좀 더 사용된다면, 널리 알려진다면 아마 실구매가가 100만 원 초반대로 떨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100만 원대와 160만 원대 실구매가의 두 스피커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잠깐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실제로 청음회 때 두 스피커를 비교해 봤는데 현대적인 사운드 그리고 첫 느낌에 있어서는 큐 어쿠스틱 5020이 좀 더 우위에 있다고 말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일단 이 큐 어쿠스틱의 선명함과 해상도의 또렷함이 뒤에 있는 3웨이 스피커보다 더 튀어나고 매력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이죠. 3웨이도 선명하고 뚜렷하고 명징하게 나타낼 수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린톤 제품에 한해서 3웨이 방식을 채용하고 있지만 케볼라 우퍼 재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페이퍼나 금속돔에 비해서 이탈감이 약간 줄어들고 소리를 좀 응축해서 부드럽게 내주다 보니까 보컬 영역이나 또는 팝적인 요소들이 들어간 음원을 들었을 때 큐 어쿠스틱이 굉장히 고성능이라고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2웨이가 3웨이보다 좀 더 낫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악기나 또는 클래식 장르나 재즈, 트리오 장르로 넘어가면 이 3웨이의 스피커 장점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이 저역 부분에서 베이스가 본인의 역할을 충분히 해줌으로써 미드에서 나타낼 수 있는 음역대를 잘 분리시키면서 때로는 함께 내주면서 좀 더 풍성한 소리 그리고 밸런스적으로 좀 더 넓은 대역폭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소리를 느낄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실제로 린톤 이 45주년의 유닛 구성을 안에서 살펴보면 트위터가 굉장히 다른 유닛에 비해서 고가로 채용이 되었다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역대에 있어서 답답하지는 않고 시원하지도 않지만 이 나머지 케볼라 미드와 우퍼와 함께 그 소리의 대역폭을 넓게 가져가면서 풍성하게 각각의 위치에서 내줄 소리를 다 내주고 있다. 그래서 음악성과 또는 어떤 이 공간, 제가 지금 이 거실 33평의 아파트 거실을 메울 수 있을 정도의 만족감과 쾌감을 주는 부분은 또 린톤 85주년이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동 가격대에 같은 가격대에 위치하고 있는 2웨이 북셀프와 3웨이 괴짝형 스피커나 톨보이가 있다면 기본적으로 3웨이 스피커가 더 성능적으로 우위에 있다. 모든 부분에서 좋다는 의미가 아니죠. 성능적으로 우위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 스피커가 네트워크 튜닝이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 두 제품을 비교할 경우에서만 따지고 보면 약간의 우위는 린톤 85주년에 있다. 하지만 보컬 부분의 선명함과 명징함 그리고 현대적인 사운드의 명쾌함이나 이탈감 그리고 음장감과 입체감들을 강조하는 사운드로 듣고 싶다면 2웨이 북셀프가 더 낫다 라고도 말할 수 있겠고요. 나는 일반적인 올라운드형 플레이로서 좀 더 넓은 대역폭과 큰 공간에서 좀 웅장함과 무대감을 좀 넓게 가져가고 싶고 소리도 좀 키웠을 때 어떤 베이스가 쿵쿵거리는 느낌을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3웨이 북셀프, 3웨이 괴짝이나 톨보이가 낫겠죠. 특히 3웨이 같은 경우는 3웨이로 갈수록 이 서브 우퍼가 8인치 이상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점이 만족할 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북셀프 중에서 간혹 3웨이로 나오는 것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6인치 이하에서의 3웨이 북셀프는 큰 의미가 없다.
3웨이 스피커로 만들려면 적어도 서브우퍼가 8인치 이상은 되어야지 3웨이 스피커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설계 방식에 따른 소리가 나오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린톤 85주년 같은 경우는 스탠드 전용으로 달려있기 때문에 이 인클로저의 크기와 무게와 어떤 그 통울림 그리고 이 유니 패치에 따른 모든 음악적인 밸런스나 또는 음색의 스타일들이 이 전용 스탠드, 묵직한 스탠드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 북셀프 같은 경우는 다양한 종류의 스탠드, 전용 스탠드를 제외하고 여러 종류의 스탠드를 붙였을 때 목재나 철재나 또는 톡이 비어 있거나 속이 꽉 차 있거나 또는 스탠드 내부를 쇳덩이로 넣냐 모래로 넣냐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재료를 넣냐에 따라서 또 소리의 변화가 느껴지는 부분은 재미있다 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오늘 85주년 린톤 스피커와 투웨이 큐 어쿠스틱 5020 스피커를 비교함으로써 비슷한 가격대의 투웨이와 3웨이의 스피커 중에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고 구입하는데 도움이 되겠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결론을 말하자면 이 두 스피커에 한해서는 저는 큐 어쿠스틱 5020의 음색적인 부분을 칭찬하고 싶다. 하지만 음색보다 음악의 스케일이나 또는 그 음악이 주는 뉘앙스를 더 느끼고 싶으시다면, 특히 클래식이나 재즈 트리오를 많이 들으시는 분이라면 조금 더 투자하시더라도 3웨이 개짝이나 톨보이 스피커를 사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간혹 톨보이 스피커 중에 유닛은 분명 3개입니다. 3 스피커예요. 근데 네트워크 구성이 2웨이로 되어 있는 톨보이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2.5웨이라는 명칭을 씁니다. 2.5웨이 같은 경우는 고음과 중음과 서브우퍼, 저역이 나눠진 게 아니라 미드와 저역, 서브우퍼가 이 2웨이처럼 네트워크 상으로는 동일하나 이 저역 부분을 유닛 2개를 이용해서 병렬로 연결한 후에 저역 부분의 아랫 부분을 유닛 하나를 더 채용함으로써 더 낮게 가져간다. 그렇게 해서 2웨이보다는 저역을 더 낮게 가져가고 3웨이만큼의 네트워크 분리는 시키지 않는다라는 설계를 통해서 2.5웨이라는 톨보이 스피커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웨이와 2.5웨이 스피커를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명확히 다른 설계 방식이고 네트워크도 다르고 소리 성향도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저는 2.5웨이를 사느니 3웨이를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5웨이보다 더 소리가 깔끔하고 네트워크 구성이 잘 되어 있는 2웨이 북셀프를 사라고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2웨이와 3웨이 스피커의 장단점을 명확히 아시고 그 중간에 2.5웨이의 어중간한 톨보이형 스피커보다는 자신의 취향에 맞는 명확한 2웨이 북셀프나 3웨이 괴짝형 스피커 또는 톨보이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지혜로운 선택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카페 오디스에서 제가 게시글을 올리는 글들을 읽어보시면서 또는 비교되는 피청 음원들이나 또는 쇼츠들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스피커 선택하시는데, 특히 100만원대 이상의 중급기 스피커를 사용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